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경력세무사 민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무사 합격 최소 3년 앞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무사 시험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과 세무공무원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옵니다. 그러나 공부 방법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리거나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보아옵니다. 오늘은 공부 방법론에서 하나 꿀팁을 드릴 건데요. 물론 먼저 합격하신 선배 세무사나 합격 수기 그리고 강사분들 통해서 각 과목별로 공부 방법론은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 출제 경향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2013년까지는 세법학을 좀 어렵게 냈습니다. 세법학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회계학 점수는 고득점을 받고도 세법학 과락으로 평균이 합격 커트라인을 넘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회계사 시험 치르고 넘어오신 수험생들은 회계학이 고득점이 나와도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회계학 2부가 어려워집니다. 회계학 2부가 어려워지고 세법학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세법학이 쉬워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죠. 물론 2013년도까지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국세공무원 100명은 거의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세무공무원한테 불리하게 회계학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회계학 2부가 어렵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통계학적으로 봐도 2017년에는 10년차가 23명, 20년차 15명, 2018년에는 10년차가 18명, 20년차 8명 합격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얼마 있지 않아 발표가 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는 세법학이 어려웠고 세무공무원한테는 회계학 2부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출제 경향을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학이 어려울 때도 있고 세법학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학이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꿀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공부하실 때 스터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터디 하실 때 학생은 학생끼리,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끼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과 세무공무원이 같이 스터디를 하시라는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은 도서관에 가면은 세무공무원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학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신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세법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법학에 대해서 요즘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외워서 합격하신 분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실무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외워서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회계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세법학은 항상 꽈락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조언을 한 게 뭐냐면은 먼저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쓰면 안 됩니다. 세법학에 이해가 되지 않은데 자기는 외운 게 있으니까 그냥 빼곡하게 씁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줬죠.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 절대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왜 이 법이 만들어진지 취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문제가 나오면은 모의고사 문제든 실전이든 문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실무용 문제가 나오면 아무리 외웠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공무원하고 같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해 안 되고 이 법의 취지가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될 때 세무공무원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법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아시고 그거를 듣고 나서 책을 보면은 훨씬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그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거는 스터디를 하실 때 세무공무원하고 하시고 세법학에 대해서는 그러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수시로 물어보시면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잘 답변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건 이것 또한 세무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점이 뭐냐면은 문제 이해는 하는데 회계학에서 문제는 이해는 하는데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무공무원끼리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속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도가 늦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면은 한 예로 설명드리면 종합원가 계산에서 1공정, 2공정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문제 15분 만에 풉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30분 걸립니다. 꼼꼼하게 풀면 30분 걸립니다. 실전에서 30분 만에 풀면은 합격하겠습니까? 물론 그 문제가 틀려버리면은 그 애는 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생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 틀립니다. 조금씩은 틀리고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 심한 경우는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회계학을 빨리 푸는 방법, 그러한 방법은 세무공무원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추천할 때 학생들은 세무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은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은 자기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3년 이상은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험 문제는 출제 경향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 맞추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학 같은 경우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실무형 문제 아니면 실전 문제가 나오면은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무공무원한테 꼭 법의 취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세무공무원들은 대부분 압니다. 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 거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물어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합격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학 공부하실 때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푸는지, 내가 푸는 방법하고 뭐가 다른지. 학생들은 훨씬 빠른 방법으로 단축해서 풉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도 빠르지만은 그것보다는 푸는 방법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시면은 3년 이상은 시간 단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무사 합격 최소 3년 이상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